이번 주차에서 학습할 학습 목표와 학습 내용입니다.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세요. 학습을 시작하기 전 오늘 학습의 핵심 용어를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다음의 내용에 맞는 단어가 무엇인지 스스로 생각해보고 맞는 곳에 끌어다 놓아 보세요. IP 분석의 필요성과 이해. 먼저 학습을 시작하기 전에 본 학습에 사용되는 설문지와 SPSS 데이터를 준비해 놓았는지 확인해 봅시다. 필요한 설문지와 파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직 다운로드 받지 못한 경우에는 본 사이버 강의의 자료실 메뉴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 학습과 퀴즈를 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니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학습을 시작하기 전 다음의 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모두 읽고 난 후 다음 버튼을 클릭하세요. 사례에서 보듯 나라의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국가의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적 능력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군사력 증강처럼 국민 대다수가 관심 없어 하는 이슈에만 집중한다면 후보자의 시간과 노력을 낭비할 뿐일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일을 가장 먼저 하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성공 공식일 것입니다. 이러한 동일한 문제는 모든 기업이 매일 당면해야 하는 의사결정 속에서도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를 개발하는 회사에서 다음 달 미국에서 열리는 신차 모터쇼에 신차를 선보이려고 합니다. 한 달밖에 남아있지 않은 시간 동안 엔진의 성능을 높이는 것이 더 홍보에 효과적일까요? 아니면 자동차의 디자인을 바꾸는 것이 나을까요? 아무런 정보 없이 이런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본장에서는 이전에 학습하였던 SPSS의 분석 기법 중 하나인 상관관계 분석을 활용하여 이런 상황에서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응용 분석 방법을 학습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하여 각 경영 차원에서 중점적으로 개선해야 하는 요소들을 구분해낼 수 있는 IPA 분석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기업은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이 항상 부족합니다.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여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것이 기업의 가장 큰 사명 중 하나이지만 기업이 이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나 인력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주어진 자원들을 얼마나 잘 효율적으로 사용하는가는 기업의 성과를 결정하는 중요 의사결정 사항입니다. 카메라의 신제품 개발을 위해서 1억 원의 연구개발 비용을 사용할 수 있다고 가정합시다. 만일 이 회사의 카메라의 무게에 대하여 소비자들이 매우 만족하며 아무런 불만이 없지만 회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디자인에 대하여 매우 크게 불만족스러워하고 있다면 예산의 대부분을 어디에 사용해야 할까요? 당연히 디자인을 개선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힘을 쏟아부어야 하지만 정확한 정보 없이는 이런 문제점을 파악하기도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IPA 분석은 각 경영 차원에서 중점적으로 개선해야 하는 요소들을 구분해 줌으로써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IPA 분석은 Importance Performance Analysis를 의미합니다. 소비자가 지각하는 특정 요소에 대한 만족도와 중요도를 각각 X와 Y축으로 하는 2차원상의 평면 위에 좌표로 각 요소를 표현하는 분석 방법으로 개선이 시급한 분야와 불필요하게 과잉 투자가 이루어진 분야를 파악하는 데 매우 유용한 방법입니다. IPA 분석은 만족도와 중요도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기업의 전체 활동 영역을 크게 1. 유지관리 영역 2. 과잉 투자 영역 3. 중점 개선 영역 4. 개선 대상 영역의 4개 영역으로 나누어 줍니다. 유지관리 영역은 응답자, 즉 소비자들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영역이면서 동시에 해당 기업이 비교적 잘 만족시키고 있는 영역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는 영역이고 고객들도 별다른 불만이 없으므로 현재 수준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과잉 투자 영역은 기업의 입장에서 큰 문제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들에게 중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지나친 투자나 과잉 노력을 통해서 불필요할 정도로 만족도가 높은 경우입니다. 일례로
만일 소비자들이 과자를 살 때 포장지의 색깔을 전혀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나칠 정도로 포장지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면 기업의 마케팅 활동들이 매우 비효율적이며 예산 낭비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졌다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중점 개선 영역은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중요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해당 기업에 대하여 느끼는 만족도가 낮은 경우입니다. 일례로 과자를 구매할 때 가장 중요한 요인이 과자의 맛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업 제품의 맛이 형편없는 경우일 것입니다. 중점 개선 영역은 가장 시급하게 개선이 필요한 내용이며 개선 활동에 대한 효과성도 가장 큰 영역입니다. 개선 대상 영역은 중요도와 만족도 모두 낮은 영역으로서 현재로서는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는 중요하지 않은 영역들입니다. 향후 중요도가 올라간다면 만족도가 낮은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소비자들도 별로 신경을 쓰거나 중요하게 여기지 않은 부분들이므로 만족도의 높고 낮음 자체가 큰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들입니다. 그 결과 개선 대상 영역은 향후 장기적인 개선 과제로 그 우선순위가 밀려나는 부분들입니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결국 IPA 분석은 과잉 투자 영역에서 사용되는 불필요한 자원이나 노력들을 줄임으로써 중점 개선 영역을 우선적으로 개선하게 하는 분석 도구라고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기업은 보다 효율적인 마케팅 활동이나 신상품 개발 등이 가능할 것입니다. 사용하는 데이터가 무엇에 관하여 수집된 데이터인가에 따라서 IPA 분석 대상은 기업의 활동이 될 수도 있고 신상품의 세부 기능이 될 수도 있으며 그 외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IPA 분석을 위한 설문과 데이터. 우선 IPA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이에 적합한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검토가 설문지 개발 단계 이전부터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적합한 SPSS 데이터 파일 없이는 분석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필요한 데이터를 얻기 위하여 설문지를 구상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각 항목을 클릭해 볼까요? 첫 번째 방법은 소비자들에게 만족도와 중요도를 각각 따로 물어보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가장 간단하게 특정 상품 속성에 대한 만족도와 중요도 데이터를 동시에 획득할 수 있는 이 방법은 큰 단점이 있습니다. 만족도와 중요도를 각각 따로 물어봐야 하므로 설문 문항이 많아지고 복잡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개별적인 각 속성의 만족도와 전반적인 만족도 간의 상관관계를 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요도를 추정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의 경우 데이터 수집에 필요한 설문 문항의 수를 절반 수준으로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실제 설문조사를 수행할 때 긴 설문지로 인하여 설문을 회수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들이 많음을 감안할 때 필요한 문항의 개수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이 보다 선호될 것입니다. 다음은 캠코더를 대상으로 IPA 분석에 필요한 설문 문항을 구성한 예입니다. 이 예에서는 IPA 분석을 위하여 총 10개의 제품 속성과 전반적인 만족도를 확인하는 또 하나의 추가적인 설문 문항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만일 IPA 분석을 독자적으로 해야 한다면 이처럼 IPA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를 획득할 수 있는 설문지를 먼저 설계하는 것이 분석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IPA 분석의 절차. 이제부터는 제시된 설문지 문항들을 가지고 설문조사가 완료된 후에 SPSS를 이용하여 IPA 분석을 하는 과정들을 차례로 같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반적인 만족도와 개별적 만족도 간의 상관관계를 구합니다. 상관관계란 어느 한 변수와 다른 변수 간의 관계를 잘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마찬가지로 10개의 제품 속성과 전반적인 만족도 각각의 상관관계 분석을 시행하면 전반적인 만족도에 미치는 각 10개 제품 속성의 개별적인 영향력을 계산할 수 있으며 이를 중요도를 대체할 수 있는 유사 개념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선 상관관계 분석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상관관계 테이블을 구합니다. 이 테이블을 살펴보면 전반적 만족도와 기타 10개 항목들 간의 상관관계가 도출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반적 만족도와 테이프 삽입 및 추출 기능 간의 상관계의 수는 0.266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구해진 상관계수를 활용하여 전반적인 만족도에 미치는 10개 제품 속성의 개별적인 중요도를 구해볼 차례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엑셀을 별도로 활용하면 더욱 편리합니다. 우선 엑셀 차트에
각 10개 항목의 내용을 첫째 칼럼에 정리합니다. 두 번째 칼럼에는 구해진 상관계수를 복사해 놓습니다. 그리고 상관계수의 총합을 구합니다. 이번 예의 경우에는 테이프 삽입 추출부터 렌즈 우수성까지 총 10개 항목과 전반적 만족도 간의 상관관계를 구했으며 10개 상관계수를 단순합계하면 합이 3.467입니다. 세 번째 칼럼에서는 이제 중요도를 구해야 합니다. 중요도를 구하는 방식은 상관계수 합계분의 각 항목별 상관계수입니다. 즉, 테이프 삽입 추출 기능의 중요성을 구하는 예를 보면 3.467분의 0.266 이퀄 0.077입니다. 동일한 방식으로 10개 항목의 중요도를 모두 구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만족도를 구할 단계입니다. 우선 10개 항목의 만족도를 각 브랜드별로 구해야 합니다. 브랜드별로 구분해서 만족도를 구하는 이유는 IPA 분석은 기본적으로 각 브랜드 수준에서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이를 구하는 방법은 이미 앞서 배운 SPSS의 평균 비교 기능을 활용합니다. 이를 통하여 구한 각 브랜드별 만족도를 엑셀 차트에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이제 엑셀에 정리된 데이터를 다시 SPSS에 펀칭하여야 합니다. 이제 엑셀에 1차적으로 정리된 데이터를 다시 SPSS에 코딩하기 전에 우선 몇 개의 변수가 필요한지 생각해 봅시다. 우선 첫 번째 변수로 속성을 나타내는 변수가 필요할 것입니다. 테이프 추출 기능, 테이프 가격 등의 제품 속성이 하나의 변수가 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임의로 그 변수를 팩터라는 변수명으로 지정합니다. 두 번째 변수로 각 브랜드를 나타내는 변수가 필요할 것입니다. 소니, 삼성, LG가 하나의 변수가 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임의로 그 변수를 브랜드로 지정합니다. 세 번째로 중요도 값을 나타내는 변수가 필요할 것입니다. 여기서는 importance로 지정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만족도를 나타내는 변수가 필요하며 여기서는 CS로 지정합니다. 이처럼 변수를 새로 만들고 나서 엑셀 차트에 정리한 내용을 SPSS에 붙이면 아래와 같은 데이터 파일을 생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엑셀의 정보들은 Ctrl+C와 Ctrl+V 같은 기능을 통하여 손쉽게 SPSS에 복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변수값에 라벨링을 하여 각각의 변수값이 무엇인지 잘 알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과정을 생략해도 결과값은 나오겠지만 변수 설명 없이 결과값을 이해하기에는 다소 혼란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꼭 라벨링을 하도록 합시다. 이제 완성된 SPSS 데이터셋은 삼성, 소니, 그리고 LG 3개 회사의 만족도 점수를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분석을 하기 전에 우선 어떤 브랜드의 분석을 시행할 것인지 연구 대상이 되는 브랜드를 결정해야 합니다. 우선 여기서는 삼성 브랜드의 분석을 하고자 합니다. 삼성 브랜드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메뉴에서 데이터 케이스 선택을 통하여 삼성 브랜드만 선택하여야 합니다. 다른 브랜드의 추가 분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다른 브랜드를 선택한 후 진행하면 됩니다. 이제 데이터가 준비되었으니 IPA 분석을 시행할 차례입니다. IPA 분석은 다른 분석 방법과 달리 SPSS의 분석 메뉴가 아니라 그래프 메뉴를 통해 실시됩니다. 우선 메뉴바 상단의 그래프 메뉴에서 레거시 대화 상자, 산점표 점도표 메뉴를 클릭합니다. 이 메뉴를 클릭하면 그래프의 유형을 물어보는 대화창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단순 산점도를 선택하고 정의 버튼을 클릭합니다. 선택이 끝나고 나면 다시 IPA 분석에 필요한 사항들을 지정할 수 있는 대화창이 나타납니다. 이때 X와 Y축에는 각각 중요도와 만족도의 변수들을 지정하고 케이스 설명 기준 변수에는 속성 변수를 지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옵션 버튼을 클릭한 후 케이스 설명과 함께 도표 출력을 활성화합니다. 이를 활성화해야만 분석 결과에서 각 속성에 대한 설명이 같이 표시될 것입니다. 설정이 끝난 후에 확인 버튼을 누르면 이제 IPA 도표가 출력됩니다. 이제 결과물을 확인하면 IPA 도표가 작성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도표는 아직 4개의 영역으로 구분되기 이전의 자료입니다. 시사점을 찾기 위해서는 IPA 도표를 파워포인트로 옮긴 이후 중요도와 만족도의 평균값을 중심으로 4개의 영역으로 분할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삼성의 예를 보면 중요도는 0.1, 만족도는 4.49를 중심으로 분할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결과를 해석해보면 삼성은 테이프 삽입 추출 기능에 소요되는 인력과 예산 노력을
LCD 가시성이나 LCD 창 크기 확대 등에 사용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학습 평가를 통해 이번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얼마나 이해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문제입니다. 정답을 틀렸을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내용을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스타트 버튼을 클릭하세요. 형광펜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체크하면서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을 최종 정리해 보세요.